자, 국민의힘이 이제 내부 쇄신, 뭐 개혁, 이런 거 이제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새 원내 대표가 또 뽑혔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하고 이제 쇄신 방향을 놓고 충돌을 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힘을 모아도 힘이 붙일 것 같은데 참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 자,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5대 개혁안 여론조사가 우선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송 원내대표는 아시다시피 이제 친윤계 출신, 친윤계는 없어졌다고 보고 친윤계 출신의 구주류의 지원을 얻고 당선이 됐는데 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또 후보 교체 파동 당무 감사 여기에 제동을 걸고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김 비대위원장이 좀 굉장히 거칠게 나가고 있습니다. 새 원내 지도부가 당원 여론조사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 5+2 3차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광수를 뒀습니다. 자, 김 위원장, 비대위원장 임기는 이달 말까지입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갈등이 계속될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우 대변인. 네. 이게 이제 5+2 개혁안, 5개 개혁안도 나름 굉장히 무게감이 있었는데 2개를 더 던져버리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궁금한데. 저도 2개가 나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비대위 이제 위원들한테 처음에 5대 계약을 발표할 때 비대위원들하고 공유가 되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예. 논의를 해서 우리 공통된 입장을 내자 이게 아니라 비대위원들은 전부 다 우리는 사퇴한다라고 했었고 비대위원장 김용태 비대위원장 혼자 어디서 이걸 만들어 와가지고 공개를 했고 그때 나머지 비대위원들도 처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상태에서 의총이 열리고 의총에서 전부 다 이제 거의 사실상 반대가 다수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방법론이 잘못됐다. 이 본인이 혁신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새로운 원내대표가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새로운 원내대표와 함께 이걸 논의했다 그러면 의총장에서 이걸 공개하고 했다 그러면 좀 수용성이 더 높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좀 더 다듬을 수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이 지금 추가로 2개 하겠다는 거 이것도 포함시켜서 하면 더 힘을 받을 수 있었을 건데 그러지 않고 어디선가 혼자 뭐 생각했는지 아니면 어디서 누가 만나고 와서 개혁안을 가져왔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그 리더십을 발휘할 때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갑자기 던졌을 경우 이때 원내에서 이제 구성원들이 수용하지 않는 모습 이건 본인이 자초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혁신위 이 안도 지금 이제 당 조직으로 만드냐 원내 조직으로 만드냐 이 얘기 나오는데 저는 원내 조직으로 만드는 것보다 당 조직이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원내에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개파 그리고 현역 의원들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현역 의원들이다 보니까 혁신의 안에 좀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 조직으로 새로운 당 대표가 나와서 혁신을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6월 30일까지 그동안 수고했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대선을 잘 이끌어왔는데 6월 30일까지 임기를 마치면서 그동안 역할에 우리가 박수를 보내드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던진 혁신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원내 지도부한테 넘긴과 동시에 새로운 당대표가 나오면 거기서 논의하는 게 정당성이 있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송 원내대표가 이제 혁신위를 이제 만들겠다고 했는데 혁신위 구성하려면 또 이제 역설적인 상황이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 또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6월 30일이면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러면은 그 이후에 당대표 만들면은- 뽑히면 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자, 김준욱 대변인. 근데 이제 뭐 이제 다른 야당의 이야기긴 합니다만 이제 어찌 보면 국민의힘이 지금 한가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번에 대선 표심에서 확인된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 또 그 이후에 이제 탄핵을 이제 당한 상황이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발을 빼야 된다라는 이제 그 요구가 있었던 건 사실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볼 수 없는 두 가지가 위기의식하고 절박감이에요. 뭐 대선이 끝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두 가지가 보이지 않다 보니까 반성, 쇄신, 혁신 이런 목소리도 힘을 받고 있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이제 그 원내대표 선거를 의원들 107명의 의원들만
선거를 투표를 하시는데 보통 그 양자 대결이 아니고 삼자 대결이 됐을 때 1차에서 과반을 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TK의 송원석 의원 또 수도권의 김성원 의원 그리고 PK의 이현승 의원이기 때문에 PK의 이현승 의원이 이 TK의 송원석 의원 표를 좀 갈라먹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차에서 바로 이 송원석 의원이 60표의 과반을 득표하면서 바로 당선이 됐거든요. 아마 이것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어떤 세력 지형을 그대로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세력 지형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국민의힘에서의 의사결정이 거의 이 세력의 목소리에 끌려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특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쇄신안, 그 쇄신안 중에 송원석 의원이 그 동의한 건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전대하겠다. 그것도 7월, 8월 전대까지도 수용하겠다. 요거 하나만 수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를 밝힌 게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임기를 연장하는 것도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당의 혁신안을 한번 확인해보자라는 것도 거부할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뭐 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이런 건 아예 논의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봤을 때 앞으로 이 송원석 호가 끌고 가고자 하는 국민의힘은 그냥 과거는 대충 묻고 새로운 지금의 상황 속에서 그냥 질서를 만들어보자라는 것인데 과연 그 질서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저는 좀 회의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혁신위를 만들어서 개혁안을 마련하긴 하는데 상당히 좀 여유를 부리는 그런 모습으로 느껴지고 반면에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여론조사로 당론을 모아서 빠른 속도로 가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당내에는 이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반대되는 의견은 없어요? 반대되는 의견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 재선 의원분들이 이제 성명을 낸 것도 사실상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5대 혁신안에 대한 그 찬성하는 입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찬동하는 분들은 저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혁신위가 출범을 하든 아니면 뭐 당원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든 현실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비대위원들이 다 사퇴를 했기 때문에 비대위의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비대위 의결이 불가능하면은 의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환경을 마련하려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새로 비대위원들을 임명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비대위원들을 임명하면은 또 전국이 추인을 거쳐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일주일 금방 갑니다. 근데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열이틀 남았습니다. 일주일 가버리면 닷새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닷새에는 어떻게 혁신이 구성하고 5대 쇄신안 통과시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저는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에 그 경주할 만한 국민의힘이 조금 들어야 될 만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그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던졌다. 그거 자체만으로도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충분히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혁신위의 구성이 굉장히 좀 난맥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원내기구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어제 초재선 의원들과의 연쇄 관담회에서는 당기구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오간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혁신위는 원내와 당기구를 적절히 혼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에 인류한 혁신위가 출범했습니다. 인류한 혁신위가 대다수 분들이 원내 분들이 아니었어요. 외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당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분들이 회의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전에 들어보니까 당 상황을 모르다 보니까 그 당의 지금 분위기, 당의 배경이 어떤지 그것만 파악하는 데 2-3주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보수 진영에서 성공한 혁신이라고 평가받는 한나라당 2005년 홍준표 혁신위가 성공적이라고 평가받지 않겠습니까? 홍준표 당시 혁신위원장은 당에서 그래도 최소 10년가량을 활동했던 분이기 때문에 당의 분위기, 당의 상황이 어떤지를 면밀하게 아주 파악을 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혁신위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당의 사정에 밝은 분들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강성필 대변인은 어떻게 봅니까? 이 이제 혁신을 놓고 그 국민의힘 내부에 이제 토톱이 충돌을 하는 건데 이게 충돌을 하면 좀 생산적이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봐요? 죄송한 말씀인데 그 국민의힘은 앞으로 저 민주당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제가 삼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답답한 얘기만 계속 하시는데 지금 혁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김용태 비대위원장 뭐 선출도 안 된 사람이고 정치력도 없는데 무슨 혁신안이에요 그분이. 지금 국민의힘에게 필요한 거는 강력한 리더십이에요. 어떤 리더십이냐? 선출이 된 사람이 해야 돼요. 국민들하고 당원으로부터 야 이번 대선 패배했으니까 정말 그 탄핵의 강을 넘고 그 다음에 변화와 혁신을 낼 수 있는 제대로 한번 네가 해봐라. 그 지도자를 빨리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감도 아닌 사람들이 티격태격하니까 옆에서 보면 우습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얼마나 특이하게 분화되고 있냐면 전에는 친윤과 친한이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반한과 친한으로 지금 나눠지고 있어요. 근데 이 반한이라는 것은 기존의 친윤 세력과 일종의 중립지대 뭐 여러 가지 분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아쉬운 점이 국민의힘은 좀 중립지대에 있는 좀 계파가 없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이럴 때 좀 중심을 잡아주면 좋은데 그래서 저는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의 기상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를 빨리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공정한 룰을 세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심을 넣을 것이냐, 민심을 더 넣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공정한 룰을 두 분은 세팅을 하시는 게 지금 급선무고 여기에서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됐든 뭐 김문수 전 후보가 됐든 뭐 누가 됐든 하여튼 내가 당의 리더십을 세우고 혁신하겠다라는 분들이 나오셔서 당원과 국민들한테 약속하시고 그분들 중에 선택되신 분들이 탄핵의 강을 넘고 당을 변화와 핵심 그때 꼭 이름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지금 무슨 지도자급도 아닌 분들이 자꾸 이러쿵 저러쿵 하니까 서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은 혁신을 할 때가 아니라 빨리 제대로 된 리더십을 선출할 때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자 댓글 의견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당선됐지만 국민의힘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김용태가 제동 걸면 못하는데 어쨌든 이달 말까지 양쪽 줄다리기 하느라 시간 허비하겠다. 당원 여론조사하면 5대 혁신안 찬성이 더 높을 것 같아서 송원석은 여론조사 안 하는 거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새 원내대표가 돼도 혁신이 쇄신하는 시작도 못하는구나. 그럼 이번에도 또 한동훈, 김문수 재단화와 또 전당대회 하는 거야?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송원석 의원이 이제 그제 월요일에 이제 원내대표 됐지 않습니까? 아직 인사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나면 본인이 이제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내 이제 지휘권을 가지게 되겠죠. 좀 기다려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당이 이제 반한과 친한으로 이제 쪼개진 것 같다 말씀하셨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49%의 득표율 그리고 이재명 찍지 않은 사람이 51%의 득표율입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뭐 친명, 반명 이렇게 둘로 쪼개졌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 지금 정당으로서 보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결합체에 대해서 친한과 반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민주당이 보기에는 그렇게 규정하는 게 우리 내부의 갈등을 조장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유리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친한 반한 문제가 아닙니다. 무도한 정권에 대해서 선명한 야당으로서 싸우는 거 그게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리고요. 특히 올해 연말에 했을 예산 투쟁 이재명 정권은 지금 포퓰리즘 예산을 많이 편성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투쟁도 우리가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출마한 지 며칠 안 됐다. 그리고 곧 당 대표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대우를 다듬어서 야당 따끔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기대해달라 말씀드립니다. 근데 뭐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협의라고 해야지 무슨 투쟁입니까? 그 운동권도 별로 안 하신 분들이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 제가 말씀드린 거 들으세요.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이요 빨리 제대로 된 리더십 안 세우잖아요. 그럼 분당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최근에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재석, 김용태 뭐 이렇게 이준석, 홍준표 이런 식으로 좀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잘못하면 분당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분당을 원하니까 자꾸 분당을 얘기하는 거지. 사실 좀 원하기도 해요. 그래.
다시 좀 보수 재개편이 돼야죠.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강성필 대변인의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제대로 됐네. 그 리더십을 구축해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게 현 상황에서 필수적이라고 보고 예. 리더십만 구축하면 안 됩니다. 그 네. 구축을 한 다음에 국민의힘의 그 당론을 형성하는 과정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저희 당의 당론 형성 과정이 의총을 통해서 당론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의총은 저희 의원들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혁신안 중에 민심과 당심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내외 기구의 협의체를 통해서 당론을 형성하겠다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혁신안과 별개로 반드시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지점이다. 지금 의원들끼리만 당론을 형성하고 하다 보면 영남 지역의 그 편중된 민심만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원내대표 선출할 때 당원의 당심을 추가했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건 개딸 당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심을 좀 확보할 수 있을 만한 방안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 동의합니다. 네, 자 댓글 읽어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는 탄핵 반대 무효화하고 윤석열과 절연해라 이런 의견 주셨고요. 선명 야당 제발 좀 잘 해주십시오. 국민의힘이 좀 쇄신하고 개혁해서 잘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